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방법에는 네. 정부도 들어갑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총장님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추 장관의 경우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총장의 그 최근에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추미애 장관은 좀 더 그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는 감찰 카드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검 감찰부 소속 평검사 2명을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보내서 감찰을 시도한 건데요.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항의, 반발, 또 대검의 반발 속에 물러났습니다. 그럴수록 또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올라가는 모양새인데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재미있는 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여론조사 1등을 차지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여권의 유력 주자 두 사람과 가상 대결을 해본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이낙연 대표와 붙여봤더니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0.2%포인트 차이로요. 물론 이제 오차범위 아니지만 이기는 걸로 나왔고요. 이재명 지사하고는 0.7%포인트 차이로 지는 건데 아무튼 어느 후보와 맞붙어도 대등한 승부를 펼칠 거라는 그런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두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한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박진영 부대변인. 네. 방금 전에 저 여론조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론조사 회사가 상업적으로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 소속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제 사람 네. 둘이만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낙연, 이재명은 당연히 민주당 소속인 거고,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은 어디 소속입니까? 중도와 국민의힘과 모두를 포괄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예. 한편으로는 이 여론조사가 나쁘게 표현하면은 국민의힘 정당을 좀 이렇게 매기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쪽 예. 후보들 아예 빼버리고 당명도 빼버리고 예.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네. 김한규 변호사는요? 예, 지금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실망, 그러니까 현 정치권 실망. 그 실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은 미묘하지만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이낙연 지금 그 대표 의원이죠. 의원은 약간 윤 총장이 앞서고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앞선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재명 지사만 해도 현 여권의 좀 핵심적인 이미지는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여권의 어떤 당명은 있지만 그래서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율 자체는 현 정치권 여야 막론하고 예. 약간 국민의 어떤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여망을 담은 것 같고요. 또 앞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지금 야당인 지금 국민의힘이 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야당은 지금 그렇게 봅니다. 예, 재미있는 지지율 조사였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김한규 변호사 지금 대검 감찰부 평검사 2명이 윤석열 총장 감찰하러 갔다가 이제 못했다고 하는데 이례적인 일이죠. 예, 정확히는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게 어제 벌어진 일인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나 대검이 아직 공식적인 보좌를 확인을 하지 않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취재하는 상황이라 기사마다 다르긴 한데 예. 정확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평검사 2명이서 대검에 방문해서 당장 오늘 감찰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감찰 일정을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해서 이틀 후인 19일 내일
내일 오후에 조사하겠다. 이 감찰 일정을 조율하러 갔다는 게 지금 현재 좀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당장 가서 감찰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대검 입장에서는 그 검찰총장이 아닌 일반 검사, 공직자를 감찰을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조율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예. 하물며 지금 검찰의 어떻게 보면 감찰 대상이지만 수장인 총장을 그 감찰한다 일정을 일방적으로 좀 통고 아니냐 조율보다는 그것도 뭐 감찰관도 아니고 감찰은 감찰관이 제일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예. 감찰관도 아니고 감찰부장도 아니고 아무런 직책이 없는 평검사를 보내는 것은 좀 일정 부분 모욕주기 검사지만 아니냐. 감찰부 소속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보통 예. 그래도 검찰총장을 감찰 대상으로 하니까 예. 뭐 평검사보다는 감찰 부장급 정도는 예.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지금 대검 입장인데요. 지금 이런 선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감찰 대상인 선례가 이전에 뭐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사퇴했으니까 없었으니까 뭐 대검 입장에서 반발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박진영 부대변인 감찰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하게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일정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 직원 아니고 평검사 간 거는 그거는 뭐 그렇죠. 절차상 크게 문제가 제가 이제 법무부에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알아봤더니 일단 이제 공문을 법무부에서 보냈는데 공문 수령을 하질 않더랍니다. 예. 법무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문을 들고 간 거죠. 수령을 안 하니까 들고 간 거죠. 들고 간 거고 평검사라고 하지만은 좀 이제 그 기수가 좀 높은 검사가 두 분이 갔답니다. 두 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만나주지도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인데 이것조차도 이제 거부했고 더 문제는 요 상황을 이렇게 언론에 노출시킨 게 누구냐 하는 이런 것들도 아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차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은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네. 지시를 했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찰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서류상에 우선적인 그 감찰이 우선이 되겠죠. 서류를 보통 이제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근거를 본인이 이제 이 내용을 적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보다도 감찰하기 어려운 것이 대검찰청이랍니다. 역사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추미애 장관의 의지는 강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절차가 이런 절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또 검찰청장도 그 검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감찰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학의 변호사 지금까지 검찰총장 감찰한 전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만약에 감찰을 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최초 일이 될 텐데 대검 감찰부가 검찰총장을 감찰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까? 예, 감찰하는 거는 뭐 검찰총장도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니까 예. 뭐 어떤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 뭐 감찰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 이게 선례가 없다 보니까 이 절차를 왜냐면은 뭐 나중에 향후에도 이제 유사한 사례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과연 그 대면 조사라면 누가 조사를 할 것이냐 그 직책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럼 직접 대면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질의할 것을 보내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고민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형평에도 좀 맞아야 되거든요. 다른 예. 검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 쪽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규정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검 감찰부가 감찰하는 일 중에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감찰 사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대검 감찰부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는데 그런 관계에 있는 감찰부가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것 할 수는 있어도 쉽지는 않겠네요.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자체는 이제 법무부가 지금 감찰 그 사안인 것. 예를 들면은 뭐 검언 유착 수사라든가 이런 어떤 수많은 사안에서는 이미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거든요. 즉 이 사건에 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관여를 못하게 보고도 받지 않게 이렇게 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법무부가 감찰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다만 실제로 그 어느 정도까지 감찰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만약에 좀 대검의 반발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언론 기사는 있지만 정확하게 대체 어떤 비위가 있었다는 거냐 단서가 뭐냐 뭐 예를 들면 누구 뭐 증거라든가 증언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관에 좀 제대로 조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에도 감찰부가 있을 거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의 관계가 있다면 적어도 이번 기회에 좀 규정을 바꿔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가 아니고 법무부가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법무부가 지금 감찰하는 겁니다. 대검 감찰부가 그리고 아니고 오늘 파견된 검사들도 그 법무부에 있는 검사가 대검에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다만 이제 법무부 감찰관이 최고의 어떤 감찰에서 최고위층인데요. 그 법무부 감찰관이 책임을 지고 이거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아니고 예. 사실 이제 이런 조직상의 불일치 때문에 예. 이제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박준영 부대변인 아무튼 지금 이런저런 그 논란 두고 지금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양쪽에 대해서 다 좀 꾸짖고 나무라는 얘기들이 국무총리 입에서도 나오고 당대표 입에서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뭐 제일 여론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들이 최근에 존재했던 것이 있고요. 속도의 문제, 그다음 규모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수사권과 지휘권을 분리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탐탁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법무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만 대표나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이 거칠음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에게 갈등 요소로 보이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나라는 우려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한기 변호사 이번에 지금 개각 얘기가 나오는데 추미애 장관은 대상이 아닐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론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 다수가 지금 이 윤석열 총장과 그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 격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실 어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슈를 던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개각이 대상이 돼버리면 과연 지금 뭐 일정 부분은 그럼 윤석열 총장과 지금 추미애 장관을 비교했을 때 뭔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이것은 여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임기 윤석열 총장 임기 때까지는 아마 추미애 장관이 계속 재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이제 감찰로 번져 있는데 이 사안 짚어봤습니다. 한 가지 이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의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서울시장 선거에 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또 제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심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만 선거를 치르겠다.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이런 태도를 가지시는 건지 아니면 야권 전체가 힘을 합치자는 그런 방침을 정하시는 건지 그런 방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침이 올바르게 정해져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된다면 경선 룰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의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매일같이 사사건건 충돌을 하는데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한쪽 편을 들어서 야단을 칩니다. 대통령께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혹시 금태섭 의원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당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라고 하시면요. 저분이 이제까지 당내에서 했던 뭐 비판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목적지향적인 하나의 과정처럼 보이게 되니까 본인의 정당성이 더 없어지죠. 사실은 저분이 표현하는데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저분에게 책임을 맡기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정당에서 당원들이 맡기기도 하는 건데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 당원들의 책임을 이분이 확인도 못한 분이에요. 표현하자면은 이분이 낙천된 것이 아니고 경선에서 진 거예요.
경선에서 지역구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진 사람으로서 평소에 당원들과의 어떤 책임의식도 없이 정치하시던 분인데 무슨 책임을 지시겠다는지 저는 좀 의심이 가고요. 우리 뭐 검찰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도 뭐 퇴직을 하고 나면 2년 정도는 어디 공직에 못 가지 않습니까? 다른 민간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른 당에 가서 이 경쟁하던 다른 당에 가서 자기가 있던 곳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저는 부채질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선출직은 또 뭐 공직 취업 제한과는 경우는 다르기는 하지요. 그런데 일단 탈당해서 곧바로 또 국민의힘 쪽에서 강연하고 김한기 변호사 그런데 또 국민의힘 입당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지금 금태섭 의원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단순히 철새로 치부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은 뭐 돌아가셨지만 뭐 재정구 의원이라든가 뭐 이부영 의원 사례도 같이 그분들도 사실은 뭐 여야에서 당을 오간 적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례로 남을지는 결국 금태섭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출마를 한다면은 결국 명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 오늘 발언하신 거 보니까 뭐 명분을 세우신 것 같아요. 본인이 예. 저 입장에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선출직이니까. 예. 김한기 변호사 지금 금태섭 전 의원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나한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기대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본인이 얘기했던 민주당의 어떤 독선 오만 이런 것에 반대하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기대인데 그런 목소리에 박수를 보낸 측면은 있겠죠. 그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에 좀 고무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지지하는 여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또 투여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금태섭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지도도 있지만은 지금 현 정권에 좀 실망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예. 여론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까 또 이런 자신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벌써 여론조사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후보로. 그렇겠죠. 예. 박진영 부대변인 지금 얼마나 지지가 나올까요? 보시기에? 글쎄요. 근데 이것도 참 한편으로 참 국민의힘한테 참 불쌍하다는 참 그 정당한테 참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 후보들이 유력한 후보가 없으니까 이제 저런 분들도 가셔서 이제 하겠다 이런 건데 철새라고 하기에 참 근데 상습적이시잖아요.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하다가 민주당 와서 또 안철수 대표를 또 비판하는 책도 내고 그러다 또 남았다가 또 다시 나가서 또 이 제3지대에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지도가 올라가니까 또 제3지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이렇게 희망 섞인 이런 그 좀 이 생각 때문에 아마 나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흔히 하는 불쏘시개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듣고 보니까 같이 했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좀 연속해서 하고 있기는 그렇죠. 네네. 하군요. 김한기 변호사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별로 점수는 못 따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그 국민은 유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투표 결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유대하거든요. 사실은 그 개개인 총합체 보면은 사실 또 기억력도 많은 계속 오래 가세요. 그래서 그 평가 자체는 아마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 본인의 어떤 개혁적인 발언, 그 과거의 행보가 어디가 중심지일지는 저는 현재로서는 한 3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예. 당선되는 분들을 보면요. 결국은 제1당과 제2당에 있는 분들이 돼요. 제3후보라는 분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신선도가 떨어져요. 과거에 우리 안철수 대표가 처음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에게 편지 줄 때 얼마나 그 감동적이고 그랬습니까? 근데 신선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금태섭 의원님도 상당히 신선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미 있게 자기 힘을 보탤 만큼의 여론조사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제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죽하면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서울시장 나가라고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 상황 아닙니까? 예, 저는 근데 의미 있다고 보는 게요. 예. 서울시장 까면 서울시장이 되지 못한다. 천만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이후를 볼 수 있는 사람 또는 국민들에게 이 서울시라는 소공화국의 모델을 대한민국의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플러스 알파에서 결국은 야권 연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민주당도 뭐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서울시장감은 서울시장이 되지 못한다. 박진영 부대변인이 만든 말이에요.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오, 김한규 변호사 근사하죠? 상당히 근사하긴 한데 예. 저는 한편으로는 대선 후보 나오셨던 분이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이제 뭐 기초단체장 당선된 사례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또 도약 삼아서 다시 높은 꿈을 꾸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간다면 이제 봉사 차원에서 내려가야 되지. 분명히 서울시장 한 다음에 다시 대권 이렇게 욕심내실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럼 국민들은 대체 뭐가 되냐. 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예. 워낙 이제 서울시장 후보 대통령들이 많이 나와서 말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